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자녀 있어도 나중에 늙으면 요양원 보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지금 젊으신 분들은 뭐 결혼하건 안 하건 간에 요양원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녀가 있어도 아마 지금 결혼하신 분들 부양까지 못 할 거예요. 왜냐? 지금 결혼하신 분들도 지금 부모님 부양 못 하잖아. 그 부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결혼하신 분들, 지금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 30대, 40대 분들 지금 부모님 부양할 수 있어요? 부양하실 분들 거의 없죠.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 부양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 부양해 줄 거다? 힘듭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 부모님 부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부양할 만한 여력이 안 되니까. 나 사는 것도 사실 빡시고 나 혼자 살기도 비좁은 공간인데 거기에 누굴 데리고 산다. 모시고 산다. 힘들죠. 거기다가 노인들은 아픈 데도 많고 특히나 이제 중병 같은 거 걸려버리면 생활이 힘들어요. 특히나 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뭐 중풍이나 치매 뭐 파킨슨 이런 거 걸려버리면 내가 일을 못 나가요. 일을 할 수가 없어.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요양병원 점점 보내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대부분은 중풍 치매예요. 몸이 건강한 분들은 많지 않고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 가족들이 돌보기 힘든 사람들이 보통 돈 주고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가보면 저도 예전에 요양병원 자가봉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 그러면 팔다리가 묶여 있어요. 워낙에 소나를 많이 피우니까. 그리고 주변이 더러워요. 내가 그걸 치웠거든. 빗자루 쓰면서. 밥을 주면 뭐 밥그릇 치우고 숟가락 던지고 하는 건 예산 일이에요. 절대 제대로 먹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떠먹여 주는데도 막 뭐라고. 그리고 뭐 잘 먹는 사람도 있는데, 잘 먹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 그리고 가만히 놔둬버리면 또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팔다리를 고정시켜 놨더라고요. 아니 팔을 고정시켜 놓는다고. 이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운영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사실 좀 오래전 얘기다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지금 결혼하신 분들도 뭐 자녀가 나를 대신해 주겠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럼 노후 대비를 각자 해야 돼. 이제 한 사람이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노후 대비 해야 됩니다. 일단 건강해야겠죠. 예, 건강해야 됩니다. 나이 먹어서 건강해야 돼. 젊어서 건강한 건 다 건강한 거니까 상관없는데 나이 먹어서 건강한 건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나이 먹어서. 보통 남자 기준 한 40대 중반 넘어가면 건강을 지킨 사람과 건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극명하게 차이 납니다. 보통 나이 40대 중반부터 아픈 분들은 계속 아파요. 계속 아파. 뭐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계속 그것 때문에 계속 고생해요. 그래서 뭐 감기나 뭐 이것저것 넘어지고 하는 거야 뭐 흔한 거니까 됐고, 뼈 다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심혈관이나 고혈압 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 나이 먹어서. 그런 분들은 나이 더 들면 더 고생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각자 건강관리부터 청실해야 돼.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90에서 100까지 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한 30대 분들은.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아프면서 오래 살면 되겠습니까? 유병장수하면 안 되잖아요. 병원비 내줄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건강부터 지켜야 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모아야 됩니다. 돈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장남하는데 돈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노인이 아닙니다. 똑같은 노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보면 젊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 건지 답이 안 나온 사람들이 많아. 우리는 젊었을 때 시절보다 노년이 더 길어요. 작년과 노년이 더 깁니다. 젊었을 때 시절을 아무리 쥐어짜내봐야 20년이에요. 그럼 나이 먹어서 주름살 생겼을 때 그때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더 길어. 점점 가면 갈수록.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이를 먹으면 일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고 받아주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병 때문에 병원비로 나가는 돈도 많아. 여러분들 혹시 내과병원 가본 적 있습니까? 내과병원 가보시면 아침에 가보면 다 어르신들이에요. 여러분 뭐 독감이나 아니면 뭐 몸이 좀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약 받으려고 소아과 내과 가진 적 있잖아. 그럼 가면 아침엔 다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이 1시간 동안 줄 서 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가잖아. 아침 일찍 가면 일찍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르신들이 먼저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빨리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는 중요한 거는 결혼을 하건 안 하건 간에 뭐 노비 대비를 각자 해야 된다. 누가 돌봐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건강관리 해야 되고 아프면 안 되고 돈도 모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대비, 부모 부양, 육아 비용, 미래 설계에 대한 고민 1도 없이 그냥 결혼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인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결혼은 일단 지르고 봐야 한다고 짓거립니다. 결혼은 일단 질러야 한다네요. 무슨 도박도 아니고.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 대부분이지만 지만 좆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남들한테 결혼 정말 걱려합니다. 진짜 짜증날 정도로 결혼 얘기 플러스 주식, 대출 얘기 엄청 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결혼 언제 할 거냐? 여자 소개시켜줄까? 결혼 상담해주겠다고 재촉한 유부남 있으면 걸으세요. 그 새끼 물귀신입니다. 회사 전용 대출 상품이 있는데 그거 신청하는 사람들 대부분 애 딸린 유부남이더라고요. 애 있으면 진짜 남자는 돈 벌어오는 기계 플러스 빚값 노예가 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국가의 노예이자 사회의 노예이자 가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제가 강조하지만 조용한 유부남이 가장 안전하고 시끄러운 유부남이 가장 위험한 인간입니다. 시끄러운 유부남은 반드시 걸으세요. 그 새끼 결혼 막 해서 정신 나가 물귀신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이 좀 세긴 한데 왜 아니라고 얘기 못하겠지? 여러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뭐냐 하면 보통 이해치님 뭐세요? 공장 같은 데 가면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별로 넉넉지 못하신 분들이 결혼에 재촉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오히려 잘 살고 있는 분들은 잘 살고 돈이 많은 분들은 결혼에 재촉하지 않아. 뭐 사회에서 높은 위치까지 갔다거나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 돈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좀 가진 게 있잖아. 그러면 여자 잘 봐야 된다. 그냥 막 하지 마. 봐봐, 이해친이 봐봐요. 돈도 많으면서 봐봐. 돈도 많으면서 결혼 안 하잖아. 봐봐. 왜? 꼭 돈 없는 사람들, 돈 지풀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야 결혼 언제 할 거야? 남자 결혼해야 된다니까. 왜 이러면 적적해? 집에 누가 반겨주는 딸내미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진짜 많이 제가 많이 당했었거든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꼭 조소기업 가보면 결혼한 걸 배슬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결혼한 걸 무슨 자기가 무슨 인생의 최대 업적을 쌓은 것처럼 공적을 쌓은 것처럼 자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정말 힘들게 살아요. 돈 쪼들려가지고 맨날 와이프하고 돈 얘기 때문에 아침 오전부터 막 대바람부터 싸워. 전화하다가 일해가지고 와 전화했노? 아 그걸 왜 나한테 카노? 월급 줬다 아이가? 그러면 나는 뭐 어쩌라고? 회사 일하고 있는데 끊어! 하면서 끊어. 아 일하고 있는데 씨 까시나가 진짜 뭐 이런 전화 옆에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술 먹고 있잖아요. 밥 먹으면 야 너 결혼 언제 할 거냐? 저 아직 생각 없는데 야 결혼해야지 자식아. 나 봐라 그래도 토끼 같은 자식들 있잖아. 아까 오전에 전화하는 거 보니까 분위기 안 좋던데 하면 야 그거 사랑하니까 그런 거고. 야 사랑 그딴 식으로 표현하네 진짜. 예 맞아요. 예쁜 분도 못 봤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저씨 다 배 나왔어. 예, 배 나왔습니다. 배 나왔어. 자기 관리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액면가보다 더 늙었어요. 나이는 40대인데 환갑에 가까운 것 같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돈 없는 분들이 결혼을 시작하고 돈이 있는 분들은 결혼에 신중해라고 얘기합니다. 돈 있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하든가. 여자 막 만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가진 게 많은 분들은. 가진 게 없는 분들 오히려 있잖아요. 아무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네가 책임지고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처럼 살라고. 그걸 좋은 일 합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여자 소개시켜줄까? 무조건 걸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소개시켜준 여자는 무조건 걸으세요. 무조건 걸으십시오. 네, 무조건. 여러분, 유부남이 소개시켜준 여자도 걸으셔야 됩니다. 유부남이 소개시킨 여자. 보통 유부남이 소개시킨 여자는 누구냐면, 본인 와이프의 친구거나, 본인 와이프의 뭐 짝이 없는 외로운, 나이 많은 친구거나 아니면 본인 와이프의 아는 언니거나 그런 사람이야. 그럼 이게 좋겠냐고. 예. 여러분, 여자가 소개시킨 여자도 걸러야 되지만, 유부남이 소개시킨 여자도 걸러야 됩니다. 이런 분들 절대 외부사 소개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뭐 소개시켜준 사람은 보통 자기 와이프 중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결혼 못한 사람, 본인 와이프 중에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이제 나이 먹고 만날 사람 없는 사람, 보통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부남이 소개시킨 사람도 골라야 됩니다. 설령 이런 소개 받아서 잘 돼도 문제야. 왜냐하면 계속 간섭하거든요. 어디까지 갔냐? 어디까지 간 거냐? 뭐 먹고 왔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섭을 해요. 자기들이 뭔가 큰 거 한 것처럼. 그러니까 유부남이 연결하는 소개팅도 받으면 안 됩니다. 아, 회사적인 대출, 이게 복지죠, 복지. 근데 이거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집을 살 때 대출 안 받고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출 받아야죠. 왜냐하면 결혼하신 분들 일반 은행보다 회사 전용 대출이 더 싸요. 금리가 약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직장 대출 해주는 것 자체가 그래도 복지가 있는 회사네. 왜냐면 보통 이런 복지는 중견기업 이상 돼야 해주거든요. 저금리 대출. 이거는 좋은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한테는. 이거 무시 못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살 때 보통 아파트 들어갈 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대출이 껴서 들어가는데 요즘 시중은행은 금리가 장난 아니란 말이야. 보통 회사 전용 대출은 아마 고정금리일 거예요.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거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아요. 중소기업은 없거든요. 이게. 아마 무조건이 다닌 회사도 있을 겁니다. 이거 회사 전용 대출, 직장인 대출. 웬만하면 이 대출 상품을 다 이용합니다. 근데 이게 막상 집을 사고 이제 대출을 갚는 입장에서 보면 괜찮은 거예요. 시중 이제 은행 금리보다, 특히 요즘 은행 금리 장난 아니잖아요. 봐봐, 1%잖아. 파격적이지. 봐봐, 지금 은행 금리 7% 8%잖아. 근데 이게 1%잖아요. 고정 1%. 근데 저게 아마 그 대출 금액이 제한이 돼 있을 거예요. 얼마까지 제한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받아야 돼. 저거 받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집을 살 때 대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요즘에 금리 장난 아닌데 그걸 받겠습니까? 아니면 고정금리 얼마 안 되는 회사 대출을 받겠습니까? 아무튼 시끄러운 유부남은 반드시 걸려야 됩니다. 맞아요. 결혼했다고 자랑하고 맨날 뭐 결혼 안 하냐고 자꾸 이렇게 딴지 거는 사람은 걸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겁니다. 그분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